간단히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몇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역덕후라는 존재가 과연 아무리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전문가라는 이 칭호를 쓸 수가 있을까? 라는 점이 첫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부흥 카페에 한국사 속에 등장한 고양이들의 행적을 추적해서 그것이 종합돼서 책까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과연 한국사 속의 고양이들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제가 병자호란사도 봤고 뭐 복식사도 보고 뭐 고구려도 보고 신화도 보고 막 온갖 방면을 다 들쑤시면서 돌아다녔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다라고 내세우는 것이 과연 마땅한 일일까? 학계인은 반면에 또 자신이 공부한 거, 집중한 거에 밖에는 또 일반인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걸 가장 충격적으로 느꼈던 게 이 오른쪽에 있는 이희수 교수의 책에 나온 말이었는데,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은 고작 14년에 불과하다. 뭐 아무것도 남긴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죠. 우린 잘 알고 있죠. 왜냐면은 간다라 미술, 간다라 불상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남긴 유산이고 유물이잖아요. 지금도 박테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뭐 그리스식 유물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런 몰리에 같은 주제를 했다, 발언을 했다라는 거는 학계인에게도 일정 부분 한계는 존재한다라는 시사점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역덕후라는 존재가 전문가 연구에 기생하는 존재일 뿐은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역덕후가 유통하는 담론 대다수가 이미 학계 내에서 이미 정리된 자료를 재생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이 재생산을 하기 전에 1차적으로 정리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주목과 관심을 이 유통하는 중간 과정에서 가로채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또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이 학계 내에서 1차적으로 생산하는 사람들도 기존의 기성 연구,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고민 속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 고민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해하려는 노력과 그런 지적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 볼 수 있는 겸허한 태도를 지니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일 것이다 생각을 해봤고요. 다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문학이라는 걸 다루면서 지금 많이 유통되고 있는 이 밈으로서 냉소적이고 파편적인 이런 걸 너무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다름과 같음에 대해서 통찰하고 공감, 이걸 두 개를 함께 가지고 가는, 함께 가지고 감으로써 파편화된 밈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좀 더 구체화를 시켜가지고 보면은 2020년 동안에 벌어진 대중 역사 이미지의 특징이 그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라는 것이 지난 20세기에는 민족의 영광, 국가의 명예, 이런 집단주의적 영광을 통해 가지고 충족이 많이 됐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고, 그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폄하하고 깎아내림으로써 나의 자존감을 충족시키는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거니와,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담 풍경, 좀 스펙터클, 규모, 전쟁, 왕좌, 이런 거를 결합시켜가지고 강조하는 기존의 역사 콘텐츠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개인의 내밀하고 세부적인 공감이 되는 이미지를 우리가 콘텐츠로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한 사람, 역사 속에 던져진 한 사람의 기억과 고민을 발굴하고 재조명하는 이런 스토리텔링은 앞으로도 계속 유용할 것이고 유효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역덕후로서 발굴을 하고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와는 좀 다르게 발굴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역사의 일부가 된다, 역사의 일부로 남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늘 되새기면서 우리가 무엇이 될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문구는 굉장히 제 생각을 정리하면 폐부에 와닿은 문구였어요. 뭔가 좀 역사가 천박한 농담이 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서시라고 생각을 해서 마무리할 만한 글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전반적인 이제 역사 커뮤니티 혹은 역사 컨텐츠
관통하는 하나의 문제는 대중이 향유하는 역사 지식이라는 게 점점 더 가벼워지고 이제 기존의 이제 아카데미에서 다루었었던 혹은 서적에서 다루었었던 그런 것과는 뭔가 다른 궤도에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역사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책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세조 요약 그러거든요. 그 세조 요약을 해달라고 막 그러질 않나, 혹은 이제 뭐하러 그런 걸 공부를 하냐, 돈도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민석에 호응했었던 것이고, 또한 이제 부흥 카페 같은 경우에도 글을 쓰면은 어떠한 알찬 글보다는 가볍고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기 쉬운 그런 글들을 이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다시 돌릴 수 있는가,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트렌드에 기존의 역사학 혹은 어떠한 이제 관행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 고민을 항상 해보고 하는데 잘 답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다로님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거 사실 제가 절반을 잘랐다고 했는데 그 자른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게 딱 말씀하신 그 주제였어요.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2020년에 가장 주목될 만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제 손석희, 유시민, 진중권 이 셋으로 대표되는 이데올로기 중심의 논객들의 시대에서 좀 유튜브에서 흔히 우리가 접하는 셀럽들의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셀럽들의 공통적인 경향성이 뭐냐면은 유쾌함과 명쾌함을 주주로 삼는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래가지고 이런 유쾌함과 명쾌함을 주주로 삼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 자체가 가벼운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이 세계를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에만 국한된 문제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제가 최근에 이 요한 하이즈의 중세의 가을을 읽어보면서 이거에 대입할 만한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계를 인식하는, 우리가 과거의 모든 문화에 대해 스스로 만들어낸 이미지는 우리가 독서에서 회화로 역사를 인식하면서 한층 더 밝고 명랑해졌다. 근데 독서에서 회화로 인식하면서만 밝고 명랑해졌겠습니까? 회화에서 다시 영상으로, 그 다음에 다시 TV로,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인식하면서 점점 더 밝고 명랑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를 인식하는 구도와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뭐 뒤집어가지고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맞춰가면서도 우리가 뭐 스스로를 변화시키면서도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면서 생각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리사님하고 이제 그 동성원님께서 이제 질문을 한꺼번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라리사님께서는 이제 김호동 교수님께서 한국은 중간 작가층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 말은 쉽게 육성이 어려운 부분이고 또 설강사 같은 사람이, 설민석 같은 사람이 이론적으로 파고들었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그래서 중간 작가층의 양산이 과연 현실적 방편이 될지, 근데 또 동성왕님은 여기서 그 중간 작가층이 역덕층이 돼야 되냐 아니면 전문가가 돼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지식을 생산해내는 사람이 받아야 될 관심과 이 수익을 유통하는 사람이 가로채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이 우리 역덕이 아닌가. 이런 좀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좀 여기에 통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면은 전문가가 직접 이런 지식을 가공해가지고 대중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존재가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좀 우리 역덕층이 나서는 것에 대해서 너무 회의적으로 접근할 계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간 작가층의 양산이 과연 현실적 방편이 될 것인가? 일단 지금으로서 드는 생각은 중간 작가층이라고 불릴 만한 거를 양산을 하면은 극복이 되긴 할 텐데, 이게 그 중간 작가층이라는 존재들이 또 역사를 너무 납작하고 파편적으로만 전달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트위터에서도 대의가 되는 것이고 우리 부흥카페에서 일반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간 작가층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나갈 필요도 있고, 더 확충되는 것을 반갑게 받아들이되, 그 중간 작가층이 말하는 것이 인문학의 본질인 사람에 대한 존중과 공감, 이해, 그리고 통찰, 이거를 함께 갖추고 나갈 수 있도록 지켜보고
지적할 부분에 지적을 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